창원 스타필드 공론화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지만 기간 연장과 비용 문제가 대두되면서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3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치가 미흡했다는 자체 감찰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역도 대회인 전국 남녀 역도 선수권 대회가 고성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이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가야방송과 김해소방서가 화재 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무료 설치를 위해 힘을 합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위원회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지만 아직 진통은 여전합니다. 소통위원회를 꾸리고 2차 회의를 열었는데 이번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창원 스타필드 소통협의회 2차 회의 현장입니다.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3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새로운 문제로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바로 교통과 상권 영향평가서 제공 부분입니다. 현재 다양한 자료 제공에는 공론화위나 찬반 측 모두 공감한 상태. 문제는 별도로 진행한 평가서가 없다는 점입니다. 공론화위는 그동안 공정성을 위해 별도의 용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소통을 위해 시정연구원에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측은 교통과 상권 영향평가가 모두 필요한 만큼 27일로 예정된 찬반 측의 수기 자료집 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 기한 연장과 용역비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별도 공문을 보내 답변을 요구했던 만큼 만일 공론화위에 뚜렷한 입장이 없다면 파행마저 우려됩니다.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는 직권 상정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으로 기대감을 높였지만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스타필드 논란이 공론화위의 험난한 과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3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치가 미흡했다는 자체 감찰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경남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4월 18일 경찰관 36명의 진상조사팀을 꾸려 유족과 피해자, 출동 경찰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두 4건의 조치가 미흡했다며 관련 경찰관 11명을 시민감찰합동위원회 회부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평소에도 주민이 아닌 듯의 이상한 행동을 신고했을 때 단순 이웃 간 불화로 보고 사건을 종결하거나 아닌 듯의 과거 병력을 알았는데도 검사에게 문의하라고 하는 등의 경찰 대처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역도 대회인 전국 남녀 역도 선수권 대회가 고성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전국 대회로 지역도 알리고 경기 활성화 효과도 있는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남녀 역도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는 고성 역도 전용 경기장입니다. 국가대표 선발과 세계대회 출전권이 걸린 대회에 전국에서 6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했습니다. 입원과 선수 가족 등 400여 명까지 더하면 10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고성을 찾았습니다. 고성군은 국내 유일의 역도 전용 경기장을 이용해 지난해에만 80여 개 전지훈련팀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경기도 할 수 있고 훈련도 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체육관을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전국에서도 약 80에서 100개의 단체가 1년에 전율 올 만큼 이 역도 경기장이 상당히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역도뿐만 아니라 축구와 씨름 등의 대회 유치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5월 세계 대회인 아이언맨 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올 한 해 청년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 대회 등 20여 개의 전국과 도단위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기존에 유치했던 종목에서 벗어나 테니스와 야구 등으로
종목 다양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 지원, 그리고 전용 체육시설 기반으로 축구, 역도, 씨름 등 특화 종목 유치를 강화할 계획이며 시설 개보수 및 야구장 조성을 통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대회 유치 등을 통해 고성을 방문한 선수단과 가족은 10만 7천여 명, 81억 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뒀습니다. 고성군이 스포츠 마케팅에 투입한 예산이 4억 1천만 원인 것을 고려하며 20배 가까운 경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지역 홍보와 경기 활성화 등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스포츠 마케팅에 고성군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주택 화재는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죠. 화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설치율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료 설치를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쳤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발생한 김해 외동의 다가구 주택 화재 현장입니다. 화재로 건물 내 주민 30여 명이 대피했고 집안에 있던 30대 1명이 화상을 입는 등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대부분 건물 계단 이외에는 대피로가 없는 다가구 주택은 화재가 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지난 7년간 전국 통계를 보면 주택 화재는 전체 화재의 18%에 불과한데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8%에 달합니다. 특히 사망자 10명 중 3명이 화재에 취약한 70대 이상 어르신입니다. 주민이 일찍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법제화됐지만 아직까지도 보급률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가정용 소화기의 경우 전체의 65%가 설치돼 있지만 단독 경보용 화재 감지기는 40%를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쳤습니다. 김해 동부 서부 소방서와 CJ헬로 가야방송은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서에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제공하면 가야방송의 AS 기사들이 직접 방문 후 설치해 주는 겁니다. 여기 연기나 불이 나고 하면은 이쪽에서 이제 경보음이 울립니다. 예. 예전에 있던 거는 막 설치됐고 오래돼서 작동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감사합니다.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던 소방서에서는 도움을 받고 방송사는 지역 방송으로서 주민들과의 접점을 넓혀갈 수 있는 상생 모델입니다. 설치 안 해도 강제 수단이 없다 보니까 설치율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초 소방시설 설치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가정의 안전이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해 시민 전반적인 화재 예방 홍보에 저희들 집중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낮다 하면 대형 피해로 이어지기 쉬운 주택 화재. 새 기관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에도 집중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대학생 10명 가운데 4명이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6.25 전쟁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건데요. 사람들은 6.25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여론은 지금 서채리 기자입니다. 몇 년이더라? 65년인가? 62년인가? 6.25 전쟁이 48년이었나? 35년 아닌가? 35년일까? 35년? 40년대 아닌가? 되게 다양한 나라라고 알고 있긴 한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유엔에서만 참여했죠. 미국, 카나다, 독일, 프랑스. 저도 이공계다 보니까 이제 사회 쪽은 좀 많이 약해서. 공공군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저기
위에까지 점령을 했던 데를 이제 쭉 이렇게 후퇴해서 내려왔던 작전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약 3년 동안 이어진 전쟁으로 우리 역사와 민족에는 큰 상처가 남았는데요. 하지만 방금 보신 것처럼 6.25 전쟁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는 잊혀지고 있는 6.25 전쟁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학교에서는 그냥 살짝 사회랑 역사 시간 때 좀 이제 딱 살짝 그 정도? 뭐 홍보 영상이라든가 뭐 홍보물 등으로 홍보를 하면은 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한국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 거울이 되니까. 근데 한국사 그 교육 과정을 좀 더 중요하게 여겨서 좀 잘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영화나 책으로 많이 나오면 사람들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교육을 통해서 역사를 갖다 많이 인식을 시켜야죠. 앞으로 6.25라는 것도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인식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을 자세히 알지는 못해도 전쟁이 민족의 아픔이라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사람들은 참전 용사와 이산 가족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고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참전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전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부가 구체적으로 방안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이제 대우를 안 해주면은 누가 이제 다음에 그런 전쟁이 났을 때 자기 목숨을 그렇게 바치고 애국심을 가져서 행동할까에 대해서 국가에서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를 좀 더 이제 그러니까 통일이 아니더라도 이제 좋은 측면에서 이제 교류도 할 수 있게 좀 더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친구들이 6.25도 겪어보지 못하니까 대한민국 어떻게 일단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못해서 이제 죽으러 막 댕기고 하니까 그냥 아는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지금 이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입니다. 이상입니다. 익숙하지만 때로는 낯선 단어 6.25 전쟁.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의 기억 속의 6.25 전쟁은 어떻게 남아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전국적으로 양파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양파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양파 가격 안정을 위해 일부를 폐기하는 게 결정됐는데요. 경남 지역 전체 폐기 물량 중 함양이 차지하는 양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진호 기자입니다. 육중한 트랙터가 수확도 하지 않은 양파밭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트랙터가 지나간 자리엔 갈려나간 양파가 나뒹굽니다. 경남도가 과잉 생산으로 가격 급락이 예상되는 양파 시장 안정을 위해 산지 폐기를 결정했습니다. 전체 폐기 물량은 모두 115헥타르, 7천여 톤. 이 중 함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약 2,200톤으로 가장 많습니다. 또 산지 폐기도 경남 안에서는 제일 많은 면적을 저희들이 폐기를 신청해가지고 배정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20kg당 17,500원이었던 함량 양파 가격은 올해 10,000원 이하로 급락이 예상됩니다. 일부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폐기를 결정했지만 경남도의 대처가 다소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양파순을 잘라내고 비닐을 걷어내는 등의 작업을 진행해 수확을 위한 대부분의 인건비를 지출한 상태에서 산지 폐기 대책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이게 또 갈아엎는데 해가지고 또 인건비가 또 안 들어간다고 보장 없거든요. 순 잘라야 되고 순 자르면 다른 걸 또 못 심으면 그 농작물이 또 잘 안 돼요. 함양군은 산지 폐기 외에도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역 농협을 통한 수매와 해외 수출길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 23일 24톤의 양파를 대만으로 수출했고 오는 9월까지 4,000톤의 양파를 수출할 계획. 하지만 수출 여부가 불확실한 데다
가격 안정이 이뤄지기엔 부족한 물량입니다. 관내 학교나 기업체 이런 데 단체 급식소라든지 이런 쪽으로라도 그 양파가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일부 각종 행사, 동창회 같은 이런 행사가 종종 있는데 그런 행사에서 그 정정품 같은 것도 이렇게 양파를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파 풍년이 불러온 가격 폭락. 농민들은 애지중지 키워온 양파를 수확도 하지 못한 채 갈아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SCS 양진호입니다. 법정 관리 중인 성동조선해양의 3차 매각 본입찰이 무산됐습니다. 13일 창원지방법원 파산부는 예비입찰에 참여했던 3개 투자자 모두 본입찰에 참여했지만 자금력 등에 대한 증빙이 부족해 유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동조선의 3차 매각도 실패하면서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인 10월까지 인수자를 찾을 시간이 부족한 만큼 사실상 청산 절차에 들어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자로 해고된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조합 소속 요금 수납원 500여 명은 13일 오후 3시 동김의 영업소에서 집회를 열고 한국도로공사에 집단 해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노동자들은 고용 안정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가 아닌 직접 고용을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는 대회사를 시작으로 투쟁사와 화형식, 결의문 낭독, 가두 행렬까지 2시간여 동안 진행됐습니다. 만취 상태로 시외버스를 몰다 추돌 사고를 낸 50대 버스기사가 구속됐습니다. 50살 A씨는 지난달 22일 자정쯤 거제 한 도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중상,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9%로 만취 상태였으며 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한 지 7분 만에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A씨를 구속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이른바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교장과 교무부장을 해임하라고 학교 법인에 요구했습니다. 창녕의 한 고등학교 A교장은 사적인 목적으로 수업 중인 기간제 교사를 불러내거나 갑질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B교무부장은 공금 40만 원을 빼돌려 자신의 집 보일러 연료비로 사용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도교육청은 갑질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사립학교뿐 아니라 공립학교에도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신공항 반대 및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부울경 시민운동본부에서 김해 신공항 문제점을 다양한 장르로 표현하는 김해 신공항 불만 퍼포먼스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김해 신공항에 대한 불만과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염원이란 주제를 합창과 랩, 아카펠라, 마임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되며 장르 제한은 없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달 5일까지 김해 YMCA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사전 접수한 뒤 7월 29일까지 동영상을 5분 내외로 제작해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됩니다. 예선을 통과한 팀은 오는 8월 10일 열리는 본선에서 퍼포먼서를 선보이게 되며 총 상금은 500만 원입니다. 오는 15일 밤부터 경남 지역 곳곳에서 2019 피파 U20 남자 월드컵 거리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창원시는 15일 오후 8시부터 창원시청 광장에서 비보잉 등 공연을 시작으로 시청 대형 전광판에 우크라이나와 경기를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영시와 거제시에서는 각각 충무체육관과 고현 사거리에서 양산 종합운동장에서도 응원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하만 함주공원과 고성 국민체육센터에서도 거리 응원이 열리는 등 도내 곳곳에 응원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선박에 기름 폐수를 유출하고 도주한 기관장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12일 오전 9시쯤 창원 마산수협 앞바다에서 기름 폐수 약 300리터를 유출하고 도주한 개인선 A호 기관장 김모 씨를 거제 고현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해경은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은 VTS로 입출항 기록을 확인해 해당 선박을 추적했다며 해양관리법 위반으로 김 씨를 붙잡아 정확한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4일 오전 10시 제364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오전 10시 40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는 2019 창원 생산품 전시 판매전 개막식에 참석합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오후 5시 양산 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되는 실내 테니스장 준공식에 참석합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오전 10시 밀양시 문화체육회관에서 진행되는 밀양시 한궁대회에 참석합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오전 10시 제194회 통영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오후 7시 반 옥포 수변공원에서 진행되는 제57회 옥포 대첩축제 승전 축하 건배식에 참석합니다. 조근재 하만군수는 오후 6시 반 삼칠농협에서 진행되는 하만 동부나래 로타리클럽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합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오전 9시 합천 동부농협 합천양파 대반 첫 수출 선적식에 참석합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는 핵심 농업인 농산물 생산 인프라 지원 사업 배부 행사에 참석합니다. 이선도 의령군수는 오후 6시 반 의령군 라이온스 클럽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 날씨 변화가 정말 큽니다. 목요일 낮 동안 경남 지역은 가간 볕이 내리쬐면서 창녕 30도, 함안은 29도까지 올랐는데요. 금요일에는 다시 구름이 많아지면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거창과 함양, 합천을 제외한 경남 전역에 내릴 텐데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지만 토요일에 또다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상에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빨래와 세차는 일요일로 미루시는 게 좋겠고요. 외출하실 때에는 작은 우산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